마지막 4차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머신러닝에 이어서 딥러닝 이라고 부르는 이제 DL, 딥러닝의 약자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딥러닝은 보시겠지만 머신러닝과 신경망의 한 분야입니다. 신경망, 인공신경망, 사람의 뉴런, 생물 시간에 배웠죠. 뭐 무슨 축색 돌기 뭐 이렇게 해서 막 뭐가 이제 시냅스라고 부르는 뭐 이런 것에서 뭐 신경 전달 물질을 이렇게 전달을 해서 또 여기서는 또 뭔가 받아주는 또 뉴런, 뉴런과 뉴런의 연속 뭐 이렇게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을 해서 우리가 우리 신경 뇌에서 작동하는 방식인 거죠. 이 신경망을 이제 따라한 것이 어, 이게 신경망에서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심층 신경망 아래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층이 아니죠. 이게 입력층입니다. 입력. 어떠한 값을 입력을 받고 결과적으로 이 아웃풋 결과를 내야 됩니다. 어, 이 사진들 만약에 이게 사진이라고 보면 이 사진들을 볼 겁니다. 사진을 입력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장의 사진을 주고 이 아웃풋 레이어. 얘는 만약에 개다. 얘는 고양이다. 얘는 사자다. 얘는 호랑이다. 이런 식으로 4개로 분류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얘가 사자 사진이면 이렇게 뭐 심층 신경망을 거쳐서 이 사자일 확률이 뭐 88%로 가장 높다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신경망은 이렇게 깊은 층이 아니라 단순한 층이었지만 이 딥러닝의 어, 딥러닝이라는 기술 우리 아까 역사할 때 제프리 힌튼의 딥러닝 알고리즘이라는 논문에서 나오듯이 이 딥러닝이 딥 뉴럴 네트워크 기술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시킨다라고 해서 딥 러닝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층 뭐 여기 한층 있고 여기 입력, 출력 여기서 뭐 층이 있었으면 이것을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층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술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을 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기계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이렇게 존재하고 머신러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뭐 이런 기술들 중에서 심층 신경망을 쓰면 이제 다 딥러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합니다. AI, 머신러닝 안에 머신러닝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로 딥러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기술들은 여기 딥러닝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AI를 구현을 많이 합니다. 네, 학습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 탐색을 하고 깊은 딥 뉴럴 네트워크, 심층 신경망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있는 거겠죠. 장점이 충분히 정확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듯이 여기서 이제 값들을 전달합니다. 사자라는 사진을 전달을 받았을 때 이 히든 레이어에서 이것을 이제 시냅스라고 하나씩 본다면 여기는 뭐 이제 웨이트 값이랑 뭐 바이어스 값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가중치를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자로 가는 선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사자로 가는 선이 있을 거고 얘가 안에서 개로 갈 수 있는 선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선에서 이 사진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이게 개로 갈 확률이 이쪽이 개로 간다면 개로 가는 가중치에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금만 보내는 거죠. 가중치를 줄여버리는 거죠. 최대한 얘가 학습을 했을 때 정확도가 높다면 사자 사진을 봤을 때 다음 사자로 갈 수 있는 확률을 가장 높이는 거죠. 웨이트 값을 가장 높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사자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주는데 이 신경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적당하게 많으면 이렇게 다양한 연산을 통해서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라는 그런 기술이 DNN, 심층신경망 기술이 됩니다. 다음 아까 표로 그린 거 다시 한번 보면요. 인공지능, Artificial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안에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학습시키는 거죠. 컴퓨터를 학습을 시키는 기술이 머신러닝이 되는 것이고, 이 머신러닝 중에서도 뉴런이랑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 이렇게 인풋, 그리고 여기 알지는 모르지만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는 숨겨진 층을 통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DNN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사용해서 아웃풋을 낸다, 결과물을 낸다, 출력을 한다라는 것이 딥러닝입니다. 이 포함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그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혼동해서 많이 사용합니다. 인공지능이고 딥러닝이다, 뭐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뭐 요새 뭐 모든 것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AI를 기술을 만들기 때문에 뭐 100%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기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은 아주 넓은 개념이고요. 딥러닝은 기술을 이제 의미를 하니까요.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기술을 하나씩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밌겠죠? 재미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처음으로는 바로 이제 코딩을 들어가기보다 오늘은 예시를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 PPT에서 사이트 눌러보시면 이동을 하는데요. mnist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보통 숫자 인식을 시킵니다.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 볼까요? 네,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mnist라고 위키피디아 검색해 보시면 데이터 세트라고 나옵니다. 숫자를 손으로 쓴 숫자를 인식을 시키는 데이터 셋이 mnist고요. 그래서 여기서 digit here라고 해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쓰게 되면 여기 아웃풋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값을 봐서 얘가 리그레션이라고 하면 회귀, 아까 설명드렸던 머신러닝의 회귀 방법을 써서 추출한 확률들, 이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겠죠? 0부터 9까지니까. 그리고 컨볼루션이라고 하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그 신경망을 이용한 방식, CNN이라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뒤에 다시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1을 한번 써볼까요? 1. 네, 쓰면 여기 보시면 퍼센트, 거의 확률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0일 확률은 0.001, 1일 확률이 가장 큰 거죠, 둘 다. 그런데 확률을 보시면 리그레이션보다는 신경망, CNN을 사용한 것이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오른쪽 컨볼루션이 조금 더 수치가 높게 나올 거예요. 지우고 뭐 2도 한번 써볼까요? 2. 네, 좀 더 높죠. 그리고 3. 네, 그리고 4. 이렇게 숫자를 인식을 얘가 하게 됩니다. 5, 그리고 6. 네, 6이라고 썼는데 지금 얘는 2로 인식을 하고요. 얘는 8로 인식을 하네요. 이렇게 인식률이 떨어질 수도 있죠, 당연히. 6일 확률이 얘는 0.048이네요. 6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6, 네, 6 됐고요. 그리고 7. 네, 리그레이션은 못했고 컨볼루션은 지금 해냈습니다. 8. 네, 그다음 마지막 9. 9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9. 네, 9. 역시나 컨볼루션 정확도가 조금 더 높은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귀 방법, 그리고 리그레이션 방법이랑 컨볼루션 방법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실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재밌죠? 이게 이제 딥러닝으로 만들어낸 인공지능 머신러닝으로 만들어낸 모델. 얘는 이미 모델이 만들어져 있고 그걸 우리는 결과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해볼까요? 네, 사진으로 남녀 및 나이를 판정할 수 있는 howord.net,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사진들에서 얼굴을 추출을 하고 이 사람의 성별 그리고 나이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라 애기 하나를 한번 해볼까요? Use this photo 해서 얘는 여아 3살 그리고 얘는 남자 40으로 이제 나이를 좀 추출을 했네요. 정확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유명인들을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아이유를 검색을 해서 아이유가 지금 몇 살인지 잘 모르겠네요. Use this photo 하면 네 여자 17살 17살은 아니죠. 네, 동양인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 누구를 한번 해볼까요? 아까 손흥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6. 네, 남자가 좀 더 많이 나오네요. 다른 사진으로 한번 해볼까요? 좀 어리게 나온 사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사진 한번 해볼까요? 여자 36으로 뜨네요. 정확도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use your own photo를 쓰시면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해서 본인이 몇 살, 성별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고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사진을 넣었을 때 정확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세 번째 실습. 이것이 모두 사진에서 아까 설명을 안 드렸네요. 사진을 보고 여기서는 다양한 게 적용이 됐죠. 사진에서 얼굴 부분을 캐치를 합니다. 네모칸이 생기죠. 이렇게 얼굴 부분 네모칸이 생깁니다. 이것도 기술인 거죠. 인공지능 기술이죠. 인식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대부분 어떤 눈 위치, 코 위치, 입 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잡아냅니다. 보통 최근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봐도 셀카라든지 뭐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사람들 얼굴은 잘 인식을 하는 편이죠 보통.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릴 때 얼굴을 인식을 해서 누구를 태그 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네, 저는 SNS를 잘 안 해서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얼굴만 추출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어떠한 알고리즘이 있겠죠.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남자 여자를 구분을 하고 나이는 뭐 어떤 주름이라든지 어떤 뭐 색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모델링을 해서 나이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참 다양한 알고리즘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이거는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그림 그리기라고 하는 퀵드로우라고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퀵드로우라고 해서 낙서 데이터 세트를 오픈 소스로 공유합니다. 들어보시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낙서한 데이터 세트를 공개를 합니다. 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는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시작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빗자루를 20초 이내에 그리면 됩니다. 네, 빗자루. 뭔지 알 것 같아요. 다리. 네, 이제 빗자루. 알겠어요. 빗자루 구불구불하는 맞죠? 선. 네, 얘가 음성으로도 이제 알려주죠, 알겠어요. 이렇게. 구불구불한 선 맞죠? 네, 목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달. 이제 네, 알겠어요. 목걸이. 목걸이 맞죠? 여객선. 뭔지 알 것 같아요. 콧수염 또는 한우. 이제 네, 알겠어요. 여객선 잘 맞췄죠. 여객선 맞죠? 헤드폰. 뭔지 알 것 같아요. 항자. 이제 네, 알겠어요. 헤드폰. 헤드폰 그리고 맞죠? 다리. 뭔지 알 것 같아요. 줄 또는 강 또는 워터 슬라이드 또는 시소 또는 지우개 네, 이 다리가 아닌가요? 또는 만리장성. 어, 어, 무슨 그림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하네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네, 다리만 지금 틀리고 6개 중에서 5개를 맞췄네요.
그 다리를 눌러보시면 이거랑 닮았다고 했고, 이 다리를 말했네요. 사람의 다리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다. 이거를 쓸 다리로 인식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지에서 특징을 뽑아내서 이게 단어를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 네 번째, 그림 그리기. 엔비디아라고 하는 아까 그래픽 카드 생산하는 그런 회사죠.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이제 고갱을 생각하게 하는 거기서 이제 따왔다고 들었는데요. GAN이라고 하는 나중에 보시면 그 기법이 있습니다. 모델링하는 기법. 그거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어, 프로그램입니다. 인공지능 그림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빌딩, 그라운드, 랜드스케이프, 페인트 이 중에서 골라서 색칠을 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는 바다, 여기는 지금 하늘 그림이 있는데요. 한 번만 해볼까요? 랜드스케이프에서 클라우드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구름을 그려주면 됩니다. 네, 구름. 그리고 생뚱맞지만 빌딩에서 브릿지를 다리가 여기 이렇게 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밑에 그림 스타일이 있죠. 스타일 선택하기 전에 아래쪽에 보시면 체크 딕스 박스라고 한 이 약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 하시고요. 아래쪽에 그림 스타일이 있는데요. 사진 스타일이 있어요. 사진 스타일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구름, 하늘, 바다, 다리, 브릿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눌러보면 네, 인식을 못해서 다시 했는데요. 구름과 다리를 그리고 나서 사진을 하나씩 선택하면 그 형태로 바뀝니다. 구름이 있고 여기 다리와 같은 형태가 자동으로 인공지능 모델에 따라서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아주 뭐 사진이라든지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의 기본 샘플 사진들이 외에도 본인들이 그림이라든지 사진을 올리면 이제 그 이미지대로 그 이미지와 흡사하게끔 얘가 만들어 줍니다. 왼쪽에 아주 단순하게 그린 그림을 오른쪽에 이제 실제 사진과 같은 것처럼 바꿔주는 것이죠.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이미지와 관련된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디페이스 인가요? 이제 사람 얼굴을 묘사하는 그런 딥러닝 기술도 보셨죠? 또는 뭐 음성을 묘사하는 그 음성을 샘플을 주고 명령을 시키면 문장을 읽는데 해당 사람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구글에서 만들어낸 딥러닝을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해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티처블 머신이 제공하는 것은 이미지, 그리고 사운드, 그리고 포즈 이렇게 세 가지를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이제 Get Started를 누르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미지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미지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클래스가 왼쪽에 나와 있게 되고 트레이닝 학습을 시켜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노트북
노트북을 이용해서 하고 듣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인가요? 노트북의 웹캠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좀 간단하기 때문에 웹캠을 통해서 클래스를 구분해서 학습을 시키고 이미지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학습한 이후에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이제 분류와 관련된 모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머신, 티처블 머신이라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다른 뭐 물건을 해도 좋지만 지금 신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물건이 없기 때문에 신체 중 주먹 이제 손을 이용해서 가위바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 바위, 보. 네. 이렇게 세 개의 클래스가 있는 거죠. 클래스가 더 많아지면 add 클래스 해서 더 늘려 나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위 이미지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웹캠이 없는 경우에는 이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구글에서 다운받아서 가위를 의미하는 사진들을 다 많이 받아서 그것을 업로드를 한꺼번에 시키면 얘가 가위를 학습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웹캠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웹캠을 누르면 카메라가 뜨겠죠. 처음 누르시면 여기 허용하겠습니까가 뜹니다. 그 허용을 눌러주셔야지 여기에 웹캠 사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웹캠을 보시면 웹캠에 이제 이렇게 좀 좌우 네, 웹캠에 보시면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좌우 반전을 하겠습니다. 손을 갖다 대면 이제 주먹, 가위, 바위, 보, 뭐 가위, 바위, 보 이런 식으로 학습을 시키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hold to record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가위죠. 가위 손을 하고 난 다음에 hold to record 버튼 누르면 엄청나게 빠르게 학습이 됩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얘가 벌써 38장을 찍었죠. 그래서 이게 가위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가위로 인식을 시킬 수 있으려면 이런 것도 가위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려면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많이 가위에 있는 샘플 예시를 상당히 많이 학습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약 한 200장 정도 학습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는 벌써 205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바위도 똑같은 형태로 바위는 홀드 투 레코드 버튼 누르고 있으면서 주먹을 주먹 바위도 200장 정도를 했고요. 이것을 학습시킬 때 이 뒤에 있는 지금 기본 배경이 있죠. 배경은 고정된 상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배경이 바뀌어버리면 이 가위와 바위의 구분이 조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움직임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재기 가위바위보에서 보를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보도 한 200장 학습시키겠습니다. 200장 네, 한 200장 학습을 시켰죠. 그런 다음에 205장, 204장, 203장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바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됩니다. 트레이닝은 어떠한 원리인지는 뭐 모르지만 구글에서 지금 제공하는 모델이지만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모델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어드밴스드 누르면 에포크 반복 횟수랑 배치 사이즈라고 해서 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두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포크,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가 아마 나중에 코딩할 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트레이닝 모델을 그냥 우리는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 창을 닫지 말라는 메시지가 아마 뜰 거고요. 그리고 그대로 이 창을 트레이닝 완료될 때까지 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준비하고 있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50번 반복하는 거죠. 에포크 50번 반복 빠르게
네,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이 속도가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빠르게 되고 있네요. 네, 완성이 되면 바로 이 모델이 만들어진 겁니다. 모델이 만들어지면 지금 웹캠에 지금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았는데 바위로 제가 인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지금 없죠. 그러면 여기서 주먹을 이렇게 가져다면 네, 퍼센트가 계속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지금은 바위가 거의 100%가 나오네요. 그다음에 가위로 바꿔볼게요. 가위. 네,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 이것도 가위로 아까 인식을 시켰죠? 이것도 가위 100%가 거의 뜨네요. 그다음 다시 바위. 네, 바위 인식 잘 되죠? 아웃풋 거의 100%가 되죠? 그 다음에 보지기. 네, 다양한 형태를 학습. 이렇게 퍼센트가 좀 다르게 나온다. 주먹처럼 보인다. 그러면 학습 데이터가 조금 더 많아지면 됩니다. 제가 지금 캠이 불편하게 있어서 네, 가위, 멀리서 가위, 바위. 이렇게 확실하게 좀 떨어지게 되면 이 데이터 세트를 400장, 500장으로 좀 더 늘리시면 더 정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이 좋은 것은 학습시켜서 이 모델 만드는 것도 상당히 쉽고요. 그리고 익스포트 모델로 해서 자바스크립트 이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고요. 그냥 텐서플로우 누르시면 이거 파이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이썬 모델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우리 코드에다가 붙여 넣으면 방금 만든 모델을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옆에 다운로드 마이 모델이라고 있죠. 마이 모델 누르게 되면 모델을 컨버팅해서 바로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티처블 머신.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만든 거랑 얘가 한 거랑 이미지 인식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회귀, 분류부터 해서 딥러닝 모델까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아나콘다라는 환경 설정하는 프로그램과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부터 해서 바로 회귀 코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